안녕하세요. 나이스뱅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잊지 말아야 할 디딤돌 대출과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이 디딤돌 대출은 정부 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인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이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가 기준이며 신혼가구 및 디자이너 이상 가구는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입니다. 대출 대상 조건을 상세히 정리해 보았는데요.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불가능하고요.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사용하지 않는 분이어야 합니다.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은 연간 6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 가구, 두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신용도와 관련된 조건도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의 개인 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하며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 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도 불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다음 상황에 따라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한도는 2.5억 원 이내이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3억 원 이내입니다. 신혼가구 및 두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 이내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DTI는 60% 이내, LTV는 70% 이내로 설정되며 생애 최초의 경우 LTV는 80% 이내로 설정됩니다. 매매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도는 대출에 있어서 워낙에 중요한 부분이니만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출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연금리를 표로 만들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우대가 가능하지만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는 연 0.5%가 인하되며 장애인 가구와 다문화 가구, 신혼 가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 0.2%가 인하됩니다. 거기에 추가되는 우대금리도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청약저축 자입자라면 가입기간과 납입회차에 따라서 금리 우대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로 인한 우대금리는 연 0.1%이며 2023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자녀 가구는 연 0.7%, 두자녀 가구 연 0.5%, 한자녀 가구 연 0.3%가 인하됩니다. 신규 분양주택 가구는 0.1% 우대됩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합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되며 5년 단위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사람은 고정금리로 금리 방식 변경을 1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의 이용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설정이 가능하며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등 분할 상환, 원금 등 분할 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이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 주택의 대출 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며 담보평가는 대출 접수일 또는 대출 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으로 평가됩니다. 고객 부담 비용의 경우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하며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합니다. 감정비용은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 계약을 철회한 경우엔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입니다. 유의사항도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대출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후당 대출 한도는 1.5억 원 이내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2억 원 이내입니다. 실거주 의무 제도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 계약 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사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소득증빙 및 재직 확인 서류, 그리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 또는 분양 계약서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이 있습니다. 대출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부동산 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출은 주택 구입용도, 보전용도, 상환용도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유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며, 아낌이 보금자리론은 대출거래 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유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 저렴합니다. T보금자리론은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유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 저렴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 대상은 민법상 성년인 사람,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해당 사항이 없고 12점수 271점 이상인 사람입니다. 주택가격은 9억 원 이하여야 하며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이거나 1주택자여야 합니다. 소득 제한이 없다는 큰 장점이 있으며 LTV는 최대 70%, DTI는 최대 60%입니다. 그렇게 하여 대출 한도를 최대 5억 원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으로 다양한데 40년과 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 상환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금 용도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구입용도의 경우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 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보전용도는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이며,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이 가능합니다. 구입 또는 보전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에는 상환용도로 봅니다. 기존 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자금 용도가 중복될 경우에는 구입용도, 보전용도, 상환용도를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 같은 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상환용도를 우선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우대금리 적용 여부에 따라 상품 성격이 달라지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택가격 6억 원 이상의 소득 1억 원 이상일 경우 일반형으로 기본금리가 측정되며,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의 소득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우대형으로 기본금리가 측정됩니다. 우대금리 적용 조건에서 본인이 포함되는 게 있는지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대금리는 최대 0.8%까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필요 서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심사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소득증명 및 재직 확인 서류가 있고요.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도 상황에 따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출 시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부동산 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오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라면 더더욱 잊지 말아야 하는 디딤돌과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나이스뱅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